안녕하세요. 용접하는 선배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용접산업기사 필기 1, 2과목 문제풀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의 목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그렇듯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 우리 서로 간의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용접 전에 적당한 온도로 예열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우리 여기서는 모든 문제는 그렇듯 그 문제에서 단서를 조금씩 찾아 나가고 그 단서를 해석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는 어떤 단서가 있었을까요? 자, 예열이라는 녀석이 나왔네요. 예열을 보니까요. 용접, 예열은요, 용접 전부터 시작해서요, 용접이 끝날 때까지 유지시켜주는 거죠. 유지시킨다. 선생님, 그러면요, 온도는 어때요? 몇 도로 얘를 유지시켜야 되나요? 그건 WPS나 이렇게 정해져 있죠. 미리 정해져 있는 온도로 예열을 쭉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목적은 뭐가 있는지 찾아볼까요? 수축 변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맞습니다.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냉각 속도는 늦어야 되죠. 네. 잔류 응력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맞습니다. 연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2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질하고 틀린 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수은 이외에는 상온에서 고체이다. 맞습니다. 전기의 부도체, 전기도체고요. 비중도 크지요. 네, 이 녀석이 틀렸네요. 3번 보니까요. 고체 상태에서 결정 구조를 갖는다. 맞고요. 금속 고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다네. 맞는 답입니다. 일단 2번이 틀린 답이고요. 일반적인 성질로 몇 가지 좀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일단 이온화하면요. 이온화하면 양이온이 되더라. 그렇죠? 그리고 소성 변형이 있어서 가공하기가 쉽더라. 가공 쉽다. 이 정도가 일반적인 성질에서 조금 더 추가해 볼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순철의 성질을 받지 않는 것, 우리 순철 조금만 정리해 보고 갈까요? 순철은요, 일단 페라이트죠. 페라이트. 그리고 탄소의 어떤 함량이 몇 프로? 0.025% 이하일 때 우리가 순철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일단 탄소의 함량이 상당히 낮으네요. 그럼 탄소의 함량이 낮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담금질 효과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용접성은 탄소의 함량이 좋을수록 점점 좋아지죠. 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성이 크다. 취성은 작아지겠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강의 제조법 중 탈산 정도에 따라서, 요 탈산강에 대한 얘기구나. 탈산 정도에 따른 종류, 관계의 종류, 분류를 하겠다는 거네요. 자, 일단 퀼드강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녀석이 완전 탈산이다. 완전 탈산강. 림드강은 불완전 탈산 강이다. 세미킬드강은 요 킬드강 하고요. 림드강, 요 중간이 세미킬드강이죠. 요 쾌삭강이 틀린 답이네요. 쾌삭강은요, 강의 피삭성을 증가시킨다. 피삭성이라는 거는 어떤 절삭이 쉬운 정도를 얘기하죠. 피삭성 증가시켜서 절삭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뭘 첨가한다? 황을 첨가한 강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저탄소강의 용접 열 영양부 조직 중에 가열 온도 범위가 900에서 1100도씨이고 재결정으로 미세화되어 인성 등의 기계적 성질이 양호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도 우리 단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서는 열 영양부 조직 중이래요. 우리 해주 구간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미세화되어 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린 이미 답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가 한번 볼까요? 이런 철 두 개가 연결됐다고, 용접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V홈이 돼 있었고요. 자, 용접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용접이 끝났고요. 용접이 이제 개선면에서부터 이렇게 녹았겠죠. 네,
요 모재가 이렇게 분명히 녹았을 겁니다. 이 녹아있는 경계 넘어서 녹지는 않았지만 그 전까지, 그 전 단계의 온도까지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 구간을 우리가 열 영향부, 영어로는 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해즈 구간도 구간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용접부, 용접금속 근처에 있는 요 두 녀석들, 이 녀석들은 급냉 구간이죠. 급냉 구간이고요. 이 녀석들은 이 입자가 조대화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크기로 돌아가기 전에 급냉이 돼서 딱 굳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좀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 구간들은 이제 선행이 돼서 원래 자기 크기대로 이렇게 조그맣게 미세화돼서 돌아오기 시작하죠.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미세화 구간을 우리가 세립부 또는 세립역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답은 세립부입니다. 그래서 조대화 구간과 미세화 구간 둘 중에 나오면 조대화는 초립부구나, 미세화는 세립부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한 문제 편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신 밑반격자 어떻게 표현하죠? 최신 밑반격자 BCC다. BCC 단위격자에 속하는 원자수는 2개죠. 자, 그러면 면시 밑반격자 FCC는 몇 개죠? 4개고요. 자, 그러면 조밀 6반격자는 몇 개죠? 2개 또는 6개,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력 문제 나왔네요. 음력 문제 제가 굉장히 강조하죠. 최소한 5개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 되게 쉬워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요. 자, 응력은 영어로 뭐라 그랬다? 응력 이퀄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림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풀림의 영어로 어닐링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아크 용접 피복제 종류 중에 슬래그 생성제로만 짝지어진 것은, 슬래그 생성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산화철이 있죠. 네, 산화철 있고요. 일미나이트 있습니다. 일미나이트. 그리고 산화티탄 있고요. 또 이산화망간, 석회석, 규사, 장석, 그리고 형석, 이렇게 있겠네요. 쭉 찾아보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용접 슬래그 중에 중성 산화물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단서 찾자면 일단 중성 산화물, 여기서는 단서 요거밖에 없지만 외워야 돼요. 중성 산화물 뭐가 있냐면요. 일단 산화크롬 있습니다. Cr2O3 산화크롬 있고요. 산화철도 있어요. Fe2O3. 그리고 산화티탄 있네요. 티탄, 산화티탄, 그리고 산화알루미늄 해서 이렇게가 중성 산화물에 속합니다. 답은 2번이네요. 10번 문제, 요거는 좀 외워두셔야겠죠. 경도가 높은 순서, 강해 조직이라고 했어요. 강해 조직 중에 경도가 높은 순서, 마텐자이트로 시작해서요. 트루스나이트, 솔바이트, 오스트나이트, 이렇게 4번이 답입니다. 이런 거는 산업기사 하고 응접기사 이런 데 나올 법한 문제네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정 부분의 도형이 작아서 그 부분에 상세한 도시나 치수 기입을 할 수 없을 때 그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에워싸고 영문자, 대문자로 표시함과 동시에 그 해당 부분을 다른 장세로 확대하여 그리는 것은, 이것도 보면은 나왔죠. 특정 부분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찾아가면 부분 확대도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표시 방법 중에 도형의 생략 도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도형이 대칭일 경우에는 대칭 중심선의 한쪽 도형만 그리고 그 대칭 중심선의 양끝 부분에 짧은 2개의 나란한 가는선을 그린다. 네, 맞습니다. 도면에서 같은 크기나 모양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생략하여 도시할 수 있다. 네, 이 녀석도 맞는 거네요. 긴 테이퍼 부분 또는 기울기 부분을 잘라낸 도시에서는 경사가 완만한 것은 실제 각도로 도시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긴 테이퍼의 중간 부분을 생략하여 도시하였을 경우 잘라낸 끝부분은 어떻게 굵은 선이 아니고요. 파단선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파단선.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치수 기입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이 치수 기입 원칙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따로 이렇게 표시해 둔 게 있으니까요.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치수는 중복 기입 피해됩니다. 그쵸? 되도록 주투상도에 집중시켜야 되고요. 계산할 필요 없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관련 치수는 되도록 분산시켜서는 안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용접 기본 기호의 명칭으로 맞는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일단 부영 다 틀린 거죠.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일면 개선형 맞대기 용접, 이게 정답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선의 종류 중 단면의 무게중심을 연결한 선을 표시하거나 렌즈를 통과하는 광축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은 이게 가는 2점 쇠선이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용접 기호는 어떤 용접을 나타내나요? 일단 용접 기호 보니까 필렛 용접 기호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온둘레 용접 하나 나와 있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일단 필렛 용접이라는 거. 그러면 4번은 나가리. 네, 1번, 2번, 3번 중에서 필렛이고요. 단속 아니죠. 연속돼야 되는데 어떤 연속이냐? 얘는 온둘레니까요. 일주가 곧 온둘레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용접을 이렇게 쭉 다 둘러싸서 용접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또 일단 여기서 무조건 1번으로 답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 현장 용접 들어가 있죠. 현장 용접 기호가 없어요. 현장 용접 기호, 요 녀석이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데 요 녀석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2, 3, 4번은 틀린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예요. 다음 중 각기둥이나 원기둥을 전개할 때요. 각기둥이나 원기둥 전개할 때 항상 평행선, 그쵸? 각기둥, 원기둥. 문제에서 찾으면 원기둥, 평행선 이렇게만 가도 되죠.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기둥이나 이런 각기둥이나 원기둥일 땐 평행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이 사용된다는 것,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용접 기호가 심 용접구에 도시되어 있대요.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을 찾아보세요. 틀린 거죠? 자, 심 용접구의 폭, 얘는 3mm 맞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넘버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뭐죠? 길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요 녀석이 피치.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심 용접구의 두께는 5mm다? 아니죠? 개수는 5개이다.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길이가 50 맞고요. 용접 거리 피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 이음새의 기호 플랜지 이음의 캡 기호로 가장 적합한 것은 캡 기호는 여기 있네요. 1번. 자, 20번입니다. 한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 겹치게 될 때 우선순위로 옳은 것을 우선순위로 보면요. 겹친 선의 우선순위를 보면요. 첫 번째는 외형선이 되겠죠. 외형선. 두 번째는요. 숨은선. 세 번째는요. 절단선. 네 번째는요. 중심선. 다섯 번째는 무게 중심선. 여섯 번째는 치수 보조선.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순위니까 외형선, 숨은선, 절단선, 중심선. 요 녀석이 답이네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홈 이음 형상 중에 플레어 용접부의 형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플레어 용접부 여러분들 혹시나 조금 난해하실까봐 아예 그림을 갖고 왔고요. 요거는 이 그림은요. 일단 CWI 용접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네, 파트 A 부분 참고 자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용접부가 가장 거리가 먼 거 네, 여기 나왔죠? K형 나왔고요. X형 나왔고요. V형 나왔고요. 이 녀석이 없네요. 2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중판 이상 두꺼운 판의 용접을 위한 홈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으래요.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루트 반지름은 가능한 작게 한다. 중판 이상의 두꺼운 판이라고 했죠. 두꺼운 판에서 루트 반지름은 가능한 커야 되겠죠. 루트 반지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판 이상은 이런 유홈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이런 반지름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지름은 가능한 커야 되겠죠. 홈의 단면적은 가능한 작게 한다. 적당한 루트 간격과 루트면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것들은 네, 고려사항이 맞습니다. 일단 홈을 쭉 보고 가면요. I홈 가장 얇은 판을 할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mm 또는 최소 6mm인데 이렇게 두 쪽에서 양쪽에서 용접을 할 때는 6mm까지 이렇게 홈을 만들어주는 것들. 홈을 왜 이렇게 만들까요, 여러분? 네, 다음 문제 나오니까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23번 문제입니다. 자, 모재의 인장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이고요. 용접 시험편의 인장 강도가 280메가파스칼이라면 이응 효율은 얼마인가요? 이응 효율 공식은 이응 효율은 용접 시험편의 인장 강도 시험편 요게 1로 올라와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시험편의 인장 강도 위로 올라오고요. 모재 인장 강도 나눠주고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답은 3번. 그래서 280 나누기 4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이건 상식 문제예요. 다음 중 용접 구조물의 피로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구조상 응력 집중이 되는 곳에 용접을 집중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열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용접부의 잔류 응력을 완화시켜라. 맞습니다. 냉간 가공이나 야금적 변화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강도를 높여라. 표면 가공이나 다듬질을 이용하여 단면이 급변하는 것을 피해라. 맞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용접부 검사에서 비파괴 시험법에 속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비파괴에 속하는 건 형광 침투 시험이죠. P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용접 접합면에 홈 우리 좀 전에 그림으로 다 보고 왔죠. 홈을 만드는 주된 이유는 완전 용입이죠. 완전히 용입시키겠다. 완벽하게 녹여서 완벽하게 붙여버리겠다는 뜻이죠. 답은 2번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용접 이음 설계 시 충격 하중을 받는 연강의 안전율로 적당한 것은 자 여기 그림 보시면요. 연강이라고 했으니까 요 강에 있을 거고요. 충격 하중을 받는데요. 하중은 정하중, 반복 하중, 충격 하중 또는 뭐 교번 하중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안전율로 적당한 건 12네요. 이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접 순서를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중심선에 대하여 비대칭으로 용접을 진행한다. 네, 비대칭으로 대칭으로 가야죠. 리벳과 용접을 병용하는 경우는 용접 이음을 먼저 한다. 네, 동일 평면 내 이음이 많을 경우 수축이 오른쪽으로 보낸다. 아니죠. 수축이 큰 걸 먼저 하고 작은 걸 나중에 해야겠죠. 답은 2번입니다. 선생님 리벳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철을 있는 방법은 용접과 리벳이 있죠. 네, 이렇게 리벳을 사용해서 이음을 하는 거죠. 철 두 개를 잇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용접의 단면을 연사기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연마하고요. 적당히 부식시켜서 유관이나 저배율의 확대경으로 관찰하여 용접의 상태, 다층 용접에 있어서의 각 층의 양상, 열 영향부의 범위, 결함의 유무 등을 알아보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요거 대표적으로 요 매크로 조직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단서 찾자면요. 저배율의 확대경 대부분 10배 이하로 확대하죠. 네. 자, 일단은 보면은 여기 이 사진이 매크로 조직 시험에 대한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열 영향부도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살짝. 예. 그래서 용접에 어떤 식으로 용접이 됐는지, 몇 층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시험법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30번 문제입니다. 두께가 4mm인 연광판을 I형 맞대기 이음 용접한 결과 용착 금속 중량이 3kg였대요. 이때 용착 효율이 60%라면 용접봉의 사용 중량은 몇 킬로인가요? 이거 되게 단순한 문제죠? 그쵸? 3kg, 용착 금속의 중량이 3kg인데요. 이게 60%래요. 그럼 100%는 얼마요? 5kg겠죠? 그죠? 용접봉 사용량은 5kg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접 설계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상식 문제죠. 가능한 낮은 전류를 사용한다. 가능한 아래보기 용접을 하도록 한다. 맞고요. 이음부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적당한 루트 간격, 홈 각도 선택해야 되고요. 가능한 무조건 낮은 전류를 사용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낮은 전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융착이 잘 안 되죠, 사실. 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되게 용접이 잘 됐다, 철길이 잘 붙어있다 이런 느낌 들 수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부가크 용접에서 아크 전류가 200A고요. 아크 전압 30V, 용접 속도가 20cm/min일 때 네. 용접 길이 1cm당 발생하는 용접 이별은 얼마인가요? 용접 이별 구해볼까요? H는 속도로 나눠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60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 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60 곱하기 200 곱하기 30을 20으로 나눠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답은 18,00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용접 기본 기호에서 넓은 루트면이 있는 한면 개선형 맞대기 용접을 나타내는 것은 일단 한면은 둘 다 맞죠. 여기가 둘 다 한면이죠. 이 둘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이쪽은 한쪽 면만 개선하는 거죠. 일단 한쪽 면만. 여기가 지금 넓은 루트면이 있는 거죠. 넓은 루트면이 있는 한면 개선형 맞대기 용접. 답은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용접 이음에서 취성 파괴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발생하기 쉽다. 온도가 사실은 낮을수록 발생하기 쉽죠. 답은 1번이고요. 항복점 이하의 평균 응력에서도 발생하고요. 거시적 파면 상황은 판 표면의 거의 수직이 맞고요. 파괴의 기점은 응력과 변형이 집중되는 구조적 및 형성적인 불연속부에서 발생하기 쉽다. 네, 다 맞는 말입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양면 용접에 의해서 충분한 용입을 얻을게요. 일단 양면 용접이래요.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죠. 이쪽은 다 한쪽 면에서죠. I형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 6mm 이하, 이쪽에서는 양면 용접도 합니다. 자, 충분한 용입을 얻으려고 할 때 사용되는 두꺼운 판이래요. 이쪽은 얇은 판이네요. 두꺼운 판. 답은 2번입니다. 36번입니다. 판의 굽힘이 생긴 부분을 가열온도 500에서 600도씨, 가열시간은 약 30초, 가열점의 지름은 20에서 30mm, 중심거리는 60에서 800mm로 가열 후 즉시 순행하는 용접 변형의 교정 방법은 요거 점가열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일단 피닝법은 아니죠. 망치로 통통통 때려서 소성 변형시키는 거고요. 선상 가열로 햄머링 이런 햄머링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었죠. 그러면 선상 가열하고 점 가열하고 헷갈리는데요. 여기
가열점이라고 단서를 줬죠. 답은 2번입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접 수축에 의한 굽힘 변형 방지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또 상식 문제죠. 자, 개선 각도는 용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작게 한다. 네. 후퇴법, 대칭법, 비석법 등을 채택하여 용접한다. 역변형을 주거나 구속직으로 구속한 후 용접한다. 판 두께가 얇은 경우 첫 패스 측의 개선 깊이를 작게 한다. 이게 틀린 거였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용접 시 발생하는 1차 결함으로써 온도 범위 또는 그 직하의 비교적 고온에서 용접부의 자기 수축과 외부 구속 등에 의한 인장 스트레스와 균열에 민감한 조직이 존재하면 발생하는 용접부의 균열은 이거 고온 균열이죠. 네. 비교적 고온의 용접부에서 자기 수축과 외부 구속 등에 의한 인장 스트레스와 균열에 민감한 조직이 존재하면 발생한다고 했죠. 답은 고온 균열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용접 변형의 일반적 특성에서 홈 용접 시 용접 진행에 따라 홈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건 요거 바로 회전 변형이죠.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홈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거나 하는 것들 회전 변형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40번 연강판에 양면 필린 용접 시 용접부의 목 길이는 판 두께 얼마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75%가 적당하겠죠? 네, 이렇게 2020년 8월 산업기사 필기 1, 2과목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과목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실기는 평택 인근에 계신 분들은 평택 와이드 용접학원에서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